이어서 다음 주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의안 부산시장 후보 지금 테러 자작극 의혹이라는 걸 만났는데 이거 사실 언론 기사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근데 일단은 참 이 기사를 보고 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 지금 테러가 실제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테러 그러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위협의 요인이 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 테러가 아니라 테러를 또 자작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 혐의로 좀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개혁신당에서 부산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냈는데 지금 이분이 그 혐의자로 지금 지목이 돼 있는 건데 저는 참 개혁신당이 뭐 그동안에도 뭐 삼지대에서 어려운 역할들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번에도 후보들을 내면서 본인들이 뭐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자랑들을 했거든요. 뭐 전과자가 없는 뭐 후보들을 낸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선거 치러니까 좀 전과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까딱하면, 네. 전과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린 거죠. 수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당도 만들어 보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양당 체제가 너무 공고하다 보니까 뭐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치권 한심하게 보시지만 그래도 정치할 만한 사람들은 양당에 지금 다 몰려 있고 이런 삼지대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도 이렇게 좀 하자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공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상당한 신뢰를 담보해야 되고 국민들이 그 당을 믿고 찍어주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권자를 기만하는 이런 행태가 그 광역단체장 후보급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그 개혁신당의 어떤 정당으로서의 존립 내지는 네. 그 내부의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가. 그리고 정의안 후보는 지금 부산 시민들을 속인 게 되는 거지만 이 개혁신당 자체는 이 공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처음에 그 반응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아니 정의안 후보가 사고를 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개혁신당이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또 뒤바꾸는 이런 모습들이 참 제가 그래서 어제 비판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도 당에서 어떤 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맞아요. 그런 내용들은 얘기 나왔어요. 사과가 일부 네.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 정도 말로만 사과하는 건 안 되고요. 아마 공당으로서의 적절한 책임 이걸 아마 국민들이 더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혹시 듭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혐의 내용을 잘 모를까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의안 후보는 개혁신당이 부산시장 후보였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4월 27일에 부산 금정구 구선 아들목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에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에 맞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후에 이제 캠프 측은 정의안 후보가 음료컵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치권의 테러 위협이라는 게 실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전 이제 저 당시에도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가 제일 궁금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 눈새라고 할까봐. 네. 그렇죠. 네. 뭐 쾌유를 빈다, 테러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했었는데 일단은 몇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분리. 첫째로는 저런 건 공천 시스템이 걸러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느 당에서 벌어지는 것이든 그냥 공천을 했는데 그 각 후보가 사고 쳐버리는 거는 그 사전에 예방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공정하게 일단은 전제를 깔아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어느 당이든 그냥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욕 먹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저런 일이 왜 생겼냐 생각을 해보면 무리해서 공천했기 때문이에요. 아, 무리한 공천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정의안 후보자가 부산시장에 적합한 후보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양당이었으면은 공천에서 본선 후보가 됐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후보를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해서 공천한 결과가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뭐 수사하러 갔을 겁니다. 왜냐면 테러 사건으로 접수가 됐을 테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 테러 사건이면은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자작극이라는 정황들을 발견했겠죠. 제가 근데 제일 수상하게 보고 있는 게 병원이에요. 병원? 저 뇌진탕이랑 근저상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진짜인가? 아, 그 진단서가 진짜인지가 궁금하다.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자작극을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진단서를 떼왔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그러면- 기부수하고 이러고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자작극이고 어디까지가 저런 어떤 공작에 연루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샀냐면은 그 음료컵을 던진 사람을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기각이 됐는데 이분하고 정의한 후보랑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는 네.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나는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이르지만은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윤석열 스타일이죠. 일단 던지고 보는 거야 그냥. 네. 근데 이게 심각한 사안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 테러는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엄청난 그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도 실제로 조사에 나섰었고 이제 다만 선거 기간 동안에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계속 조사를 하고 이제서야 이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병원 얘기도 예리하신 게 실제로 경찰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 본인이 음료를 피하다가 정 후보가 넘어져서 이렇게 뭐 다쳤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서 지금 아, 수사 그래요? 중이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네. 안 맞으니까. 그래서 미치겠다. 좀 너무 허술한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지 모르고 좀 사고를 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법조를 오래 출입했잖아요. 혐의가 두 가지.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거의 사실 둘 다 형량이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거짓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직무집행이 되게 되면은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에 의거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같은 경우에는 당선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이것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 까딱하다가 구치소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쵸? 이제 더 심각한 네. 거는 뭐냐면 아까 뭐 하 소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뭐 후보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예상 가능해서 막는다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은 책임을 그에 져야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천이라는 게 공직 후보자 추천의 줄임말이 공천이에요. 공공으로 보증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우리 당 보고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유권자들은 그 당을 신뢰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당을 신뢰했다라는 개혁신당의 그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천하람 공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뭐 이거를 우리가 피해자니까 오히려 당이 강력히 대응할게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체라는 거를 저는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네. 이 테러라는 게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건데 간혹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공작을 시도해서 테러를 자작극했다? 그럼 이게 앞으로도 테러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또 희한한 논리를 가져오는데 이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남으면. 거기다가 저분이 또 젊잖아요. 맞아요. 가뜩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실력으로 정치권에서 정치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이런 일을 만들어 버리면요.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이건 상당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개혁신당이 도대체 정당의 존립 근거나 존립 이유도 모르겠고 독립해서 어떤 자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한 씨도 보니까 선거 떨어지자마자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하더라고요. 야, 그것도 이상해. 아니 뭐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수사가, 정치했다는 사람이. 수사가 그 전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아니 수상한 그러니까 거야 이게. 본인은 이제 그게 발표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정치를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부산광역시 한번 나왔다가 정계 은퇴를 하고 또 공작으로 수사받고 이거는 정말 저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그 존재 근거도 한번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건 맞습니다. 되물어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켓몬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하원기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원기 평론가가 특히 우리 방송에서 댓글 여론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감사합니다. 예?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요즘? 그 예. 생각하시는 현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랑 저랑 지금 잠깐 맞는 거죠. 무서워 잠깐 맞는데. 뭐 동의하시겠죠. 제가 비평하는 부분이 보시는 분들 보기에 동의하는 방향이겠죠. 맞아요. 그 근데 특히 예. 그러다가 또 이견이 생기면은 또 비판도 하시고 하는 건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분은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죠. 저는 김호준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하 있는 그대로 소장님은 말씀드립니다. 진짜 용기가 있으신 분이라서 네. 진짜 특히나
저야 뭐 제가 당 적이 없으니까 저야 그냥 뭐 아무나 다 걸리면 그냥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하은기 소장님은 또 당인이시니까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 내주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정말 민주당 안에 많은 희망을 감사합니다. 보거든요, 사실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마 높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이를테면 최근에 조성래 사무총장께서 백서를 쓰신다고 하면서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평가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맞아. 얘기했거든요. 네, 정부 인사. 그러면서 다음날 방송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무총리가 당권 관련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지방선거에 피해를 줬다. 맞아요. 악영향을 그런 미쳤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비겁한 거예요. 뭐가 비겁하냐면 직원을 하려면 그냥 대통령께 하는 게 덜 비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조작기소특검법 이 공소취소특검법으로 대중들한테 번역이 됐고 그게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간에 멈췄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는 뭐 대통령의 SNS 같은 것들이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때로는, 불편해하는 네. 유권자도 있다. 그걸 충심을 담아서 차라리 직원을 했다면 사람들이 저거는 그래도 우리가 잘 해보자고 하는 거네라고 받아들일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요건 네. 들어먹더라도. 근데 그 말 하기는 무서우니까 M1 뭐 총리 멱살을 잡잖아요. 무슨 국무총리가 당권 얘기한 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행정부 인사 평가를 뭐 어떻게 할까? 누구? 장관? 참모들? 누구? 아니 근데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주변에 변주 걸리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되게 뭐랄까 비열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소취소 문제 굳이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개판한 어선 투쟁을 하더라도 사람이 좀 정직하게 진심을 담지하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덜 불쾌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 그 거죠. 웃긴 게 뭐냐면요. 김민석 총리 그 당대표 도전설은 김어준 씨 방송에서 항상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또 김민석 총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황당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정부 인사들이 선거에 영향 미쳐가지고 졌다 그걸 평가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정부가 도와준 거는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이건 뭐 앞뒤가 뭘로 해석을 해도 하나도 안 맞는 내용을 당의 사무총장이 방송 나와가지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힘듭니다. 거예요. 지켜보기가. 백서란 거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한번 복기해보고 좀 개선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제출한 법안이 국민들한테 좀 안 좋게 다가온 부분이 있는 것, 뭐 아니면은 정부에서 시행한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 이런 걸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 하는 게 되게 민망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대구나 경남에서 선거 운동할 때 여당 프리미엄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뭐 하면 예산 가져온다 그러고 뭐 정책 지원 받겠다 그랬는데 대통령의 어떤 높은 국정 지지율은 누리면서 뭐 대통령 SNS 이런 건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 되게 염치 없고 민망한 뭔 일이란 말이에요. 말인지 100% 이해간다. 예.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네. 근데 당 지도부는 굳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정직하게 해야 될 거 그렇게 아니에요. 했어야지 차라리. 직원을 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슨 정부의 그러니까 뭐냐면 백서조차도 지금 당권 투쟁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대중들이나 지지자들은 다 알거든. 아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얘기하니까 그냥 시원하다고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